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윤 대통령, 김경수, 김형석, 그 다음에 이 거부권 셋 다 정면 돌파해라. 삼중 도전을 정면 돌파해라. 이런 이제 조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세 가지 도전. 김경수 복권, 그 다음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인사 문제,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악법들 거부권 문제, 이 세 개를 다 정면 돌파, 그대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데 주제입니다. 먼저 이제 김경수 복권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법리적으로만 보면요. 법리적으로 보면 이제 흉악범은 맞아요. 정말 우리 헌정사에 유례없는 드루킹 킹크랩을 동원해서 이제 여론을 조작하고 아주 이제 반성 하나 없잖아요. 역사가 자기를 평가한다고. 이런 이제 아주 사상 초유의 중대 범죄자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법리적으로는 저도 이제 복권이나 사면이 안 맞다고 봐요. 옛날에 드루킹 특검할 때 제가 가장 김경수를 가장 제가 비판 많이 했, 아마 옛날에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제가 방송 오래 했기 때문에 칼럼에도 드루킹 특검 칼럼에도 제가 몇 개 썼고 허익범 특검도 제가 얼마나 높이 평가했고, 그 다음에 그때 특검한다고 김성태 의원 이번에 이제 공천주라 하면서 얼마나 김경수 비판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의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는 있다 봅니다. 뭐 예를 들어 제 생각은 사면이 복권이 안 맞습니다. 뭐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봅니다. 그건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다 봅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평 문제나 또는 이제 국가 통합도 고려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랜드 플랜, 정치적인 전략도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 이제 김경수가 친명, 친문, 그 다음에 반명, 이미 반 이재명, 친문재인 세력의 중심으로 어느 정도 벌써부터 거론되면서 이제 이재명이가 상당히 요즘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실제는요, 김경수의 복권을 당연히 반대했겠죠. 한마디도 건의한 적이 없는데 이제 복권할 것 같으니까 자기 생색내려고 아이고 내가 여러 루트로 복권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재명이가 김경수 복권을 주장했다면 공개적으로 하지 왜 여러 루트로 비공개로 몰래 하겠습니까? 생색내려고 야 나 통 큰 정치인이야, 내 경쟁자 김경수까지 복권 내가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이렇게 떠벌리지 그걸 몰래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이가 여러 루트로 내가 복권 했다는 건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실제는 이재명이가 오히려 이제 김경수 복권을 막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정치 전략적으로 보면 김경수를 풀어놓으면 이재명이 잡는다. 왜? 한 산에 호랑이가 두 마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가 호랑이 하나가 죽거나 아니면 싸우다가 둘 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산에 2호 호랑이 두 마리가 같이 생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중국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김경수, 이재명이 싸우다가 하나 죽거나 아니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죠. 제한되어 오는 수많은 문자 중에 이런 문자가 제일 많아요. 아니 이재명이는 어차피 사법 리스크로 죽을 놈이고 그러면 이게 김경수인데 김경수를 복권시키면 우리가 나중에 김경수한테
권력을 뺏기면 어떡하냐, 대통령 선거.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김경수가 복권된다 해서 지금은 이재명이가 거의 당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재판에 따라서 이재명이가 흔들 하겠죠. 1심 판결에 놓으면. 그래도 아직은 이재명이가 좌파의 우두머리로 장악하고 있는데 김경수는 그걸 분열시키는 정도 효과지. 김경수 이 바둑인데 이 바둑이가 이재명을 때려잡아가지고 김경수가 대선 후보 놓으면 우리가 진다. 다음 대선에. 이거는 저는 잘못된 분석이라고 봅니다. 김경수가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그냥 이재명이라는 이런 이걸 좀 견제하고 분열시키는 이 정도 효과지. 김경수가 독자적으로 대통령 감이나 그 정도 저는 건물이 아니라 봅니다. 그냥 분열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사면된 데서 김경수한테 우리가 정권 뺏긴다. 이를 염려 없고요. 그 다음에 김경수가 조국이보다 저는 못하다 봐요. 조국이 때문에 그때 중도확장애가 지민비조 우리가 총선 때 고전했는데 김경수가 그 정도로 중도로 외연확장해서 또 우리가 또 고전한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정무적인 여러 가지 고려나 모든 정보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믿고 싶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알아서. 저는 그렇게 대통령께 정면 돌파 알아서 판단하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그게 고유 권한이라는 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첫째, 김경수 문제는 정면 돌파 그렇게 하시면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생각이 대통령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이 가장 폭넓게 고민하고 가장 숙고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믿고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형석 문제요. 이거는 참 이게 좀 황당합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이 문제 가지고 이종찬 광복회장부터 민주당까지 조국당까지 갈갈이 날뛰는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공시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요. 간단하게 양력만 말씀드리면 건국대 사학과를 나와서 역사학과 건국대 그리고 이제 그 오산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셨어요. 오산고에서 교편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경야독에서 단국대 대학원에 역사 사학 석사를 했어요. 단국대에서. 그리고 이제 경희대 대학원에서 사학 박사까지 받은 아주 이제 그 훌륭한 엘리트입니다. 그 후에 그 총신대 교수도 하고요. 안익태 기념관 연구위원장, 그 다음에 고신대 석좌 교수까지 한 이런 데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독립운동가 재조명이나 홍보 활동 되게 많이 했어요. 실제 그 독립운동가 중에 남강 이성훈 선생이 있잖아요. 이성훈. 승리할 때 이성훈 선생이 있잖아. 우리 남강 3.1 독립선언 그 노잖아. 이성훈. 이분이 그 연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김병조 민족운동 이것도 책도 쓰고요. 김병조는 일반인들은 많이 안 알려지지만 우리 역사 좋아하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구도 많이 하고요. 훌륭한 학자인데 이분이 48년에 건국됐다. 이거 가지고 사퇴하고 난리칩니다. 아니 우리 팩트는 팩트대로 해야죠. 팩트는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거는 정부죠. 임시정부가 중국에 수립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나라는 일본한테 이미 합병대가 망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일단 임시정부가 수립된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45년에 해방된 거 맞아요. 광복. 독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미군정을 거쳐서 이승만 대통령이 48년에 헌법 만들고 정부 수립돼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48년에 건국된 게 맞잖아요. 여기에 무슨 논쟁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논쟁할 거리나 있습니까? 이거 팩트를 가지고 지금 우리 1대 대통령이 48년에 이승만부터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1대, 2대 놓을 거 아닙니까? 1, 2, 3대 대통령이 이승만이다. 다 이게 뻔한 거 아닙니까? 몇 대 대통령인지.
순서가 아니 임시정부부터 대통령 합니까? 물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지만 그러면 그게 대통령들도 이게 다 1대, 2대, 3대 할 때 다 포함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현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48년에 건국된 거는 확실한 거고요.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영토, 주권, 국민이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런 데서 우리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독립운동가들이 외국에서 정말 우리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독립을 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법통을 개성한다는 거죠. 그 법통, 그 정통성을 성계 개성하겠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게 뭐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이 그때 됐다. 이거는 이게 좌파들 문재인이나 잘못된 역사관인데 문재인은 특히 북한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북한에서도 임시정부는 인정 안 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부터 수립으로 보거든요. 아니 좌파들이 역사를 하려면 좀 북한한테 배우든지 북한을 다 추종하면서 왜 그 북한의 역사는 추종 안 하냐? 북한에서 임시정부부터 이게 인정하냐? 참 이게 황당한 거죠. 따라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김영석 관장은 물러나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불참하겠다.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종찬 아들이 이철호 교수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초등 친구. 그래서 이종찬 사석에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니 광복 회장까지 시켜드렸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대통령한테 뭐 불참하니 많이 이게 말이 돼요? 이종찬 회장 계속 이 좌파에 갔다 왔다 그 김대중 정권 때 그 좌파에 갔다 왔잖아요. 본인이 좀 똑바로 그 할아버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우당 유해영 선생입니다. 우당 그 전 재산 털어서 독립운동한 좀 이게 부모님 망신 그만 시키고 이렇게 분열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이게 본인이 다 옳은 겁니까? 본인이 다 옳은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이게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 이걸 광복해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이나 조국 때 오든 안 오든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부권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너무 많죠. 방송사법, 그다음에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이제 뭐 노란봉투법, 말도 안 되는 게 악법들이 줄줄이 옵니다. 이런 거는 이게 일고의 가치 고민할 가치가 없죠. 단호하게 제의 요구하는 거부권. 지금 이게 이런 악법을 막아내는 유일한 수단이 대통령의 제의 요구 거부권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이것도 고유권한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고유권한이에요. 사면복권도 마찬가지고 거부권도 그대로 행사하셔서 뭐 다시 이게 뭐 표결하면 또 100명만 똘똘 뭉치면 되니까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좌파들은 또 이게 일부 우파까지도 자기하고 이게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막 대통령을 물어뜯으려고 난립니다. 아니 좀 이게 사소하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 특히 자유우파라면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하고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대통령까지 물어뜯고 탈당해라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이게 자유우파입니까? 보수입니까? 이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도 이래서 당한 거예요. 좀 이게 똘똘 뭉쳐야지 사소한 차이는 극복하고 아니 김경수 바둑이 사면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대통령 생각 다르다고 대통령 보고 나가라 마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조금의 차이가 있어도 인정하고 지금 좌파들하고 주적이 누군데 우리 우파끼리 뭐 무릎 꿇고 댓글 달고 막 하는 이게 이런 싸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 주적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똘똘 뭉친 동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적이 아닙니까? 적과 동지를 구별을 잘해야지 적과 동지를 구별 못하고 사소한 차이를 우리끼리 공개하고 물어뜯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게 윤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치되고 그래서 저는 삼중도전 거기 바둑이 사면 문제 그 다음에 김영석 관장 임명 이런 이제 임명은 돼 있으니까 전혀 이게 사탁을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흔들기에 역사 전쟁이 정면 돌파해야 된다 말이에요. 역사 전쟁은 이거는 이게 따라하면 다루고요. 그 다음에 거부권 악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삼중도전 정면 돌파해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건의를 드리고요. 정말 우리 자기가 반 이재명 반 문재인
자기가 정말 자유파다, 내가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조그만 차이는 서로에게 극복해서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좌파들과 제도력에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